자, 1회차 해설 강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험지는 전부 다 뒤에 문제편 변형 문제고, 내가 이제 시험지를 틀린 문항이 있으면 그 뒤에 문제편에서 어떤 부분을 내가 납득을 못해서 어떤 문제에서 이게 변형이 됐는지 찾아가면서 복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 자, 이제 1번부터 한번 해볼 텐데, 1번은 그냥 말로 한번 해볼게. 지금 러더퍼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 가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럼 러더퍼드는 일단 원자핵을 발견한 실험이라서 기억, 가를 통해서 x가 아니라 y를 발견했다라고 해야 되고, 기억은 틀리고, 니은 튕겨나온 알파 입자 y 때문이다. 당연히 y 때문이었겠지. 플러스가 미니까 알파 입자는 헬륨 원자핵, 즉 양성자나 중성자만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플러스 2를 띄게 돼서 얘는 청력 때문에 튕겨 나왔을 거고, 마지막 디귿, 나에서 현대의 원자 모형을 불리고 있냐. 나에서는 현대 원자 모형은 오비탈 모형이라서 얘는 틀렸다. 정답은 2번하고 넘어갔으면 됐는 상황이었어. 자, 2번부터 한번 해볼 텐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 W, X, Y, Z가 각각 O, F, Na, Mg를 1대1 대응시키라는 문제고, 그럼 각 원자의 이온에서 모두 네온의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아, 그렇구나. 안정해진 상태의 전자 배치를 지금 준 거고, 이제 Y랑 Z는 이주기 원소다 보니까 Y랑 Z의 후보가 이주기는 O랑 F가 일단 있다 보니까 내가 이거면 OF가 YZ 중에 하나구나를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XZ가 1대2로 결합한다. 그럼 Z가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2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Z가 두 개 올 때 지금 X가 하나 온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러면은 X가 지금 안 나온 게 NA랑 MG인데, NA랑 MG는 대표적인 금속이고 O랑 F는 대표적인 비금속이라서 X가 NA가 되는지 MG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얘는 금속이었을 거고, Z는 O가 됐든 F가 됐든 비금속이었기 때문에 금속이랑 비금속은 이온 결합 물질이 돼. 참고로 이온 결합 물질은 전하량의 합이 개수를 고려해서 곱해서 0이 되다 보니까 1대2로 오려면 당연히 얘가 마이너스 1짜리가 두 개가 오면 플러스 2짜리가 하나가 와야 더해서 0이 될 거야. 그러면은 바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질 때 마이너스 1짜리가 되는 애는 Z가 F였고 얘가 MG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은 YZ가 OF 중에 하나였으니까 여기가 O고 얘가 NA 라는 걸 잡았으면 이제 2번이 바로 풀릴 것 같은데, 바로 기억부터 보면은 W가 NA 맞는 상황이었고, 이제 니은 녹는 점은 우리가 이 페이지의 교재에 잘 정리를 해놨는데, 이온 결합 물질은 일단 고온 결합 물질보다는 대부분 어, 녹는 점이 높았어.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 고온 결합 물질 중에서도 고무결정이랑 분자가 있는데, 고온 결합 물질 중에서 대부분은 또 분자이기 때문에 그럼 분자는 무조건 이온 결합 물질보단 녹는 점이 낮다, 끓는 점이 낮다를 우리가 정리를 해놨더라면, 지금 WZ 같은 경우에는 NAF 이온 결합 물질이고, YZ2 같은 경우에는 고무결합 물질, 즉 그 중에서도 지금 2가 나왔기 때문에 비금속끼리 셀 수 있는, 즉 분자인 상황이니까 분자가 더 녹는 점이 낮냐. 그래서 니은은 맞는 상황이었고, 마지막 디귿을 보면 x랑 y의 안정한 화합을 물어봤으니까 마찬가지로 x랑 y는 일단 이온결합 물질이네. 그럼 얘는 2 플러스고 얘는 2 마이너스다 보니까 그럼 얘는 1대1로 왔겠네. 그래서 MgO, 즉 1대1, 1을 생략해준다 그랬으니까 x랑 y가 맞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2번은 정답이 5번이다. 자, 3번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어, 3번부터는 이제 기말고사에 직접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정리를 좀 잘해놨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는 좀 방정식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전자수가 동일하다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그럼 양성자수를 이런 식으로 줬어. 그러면 내가 방정식을 한번 세워볼 텐데, 지금 양성자보다 마이너스, 전하 A가 마이너스라는 건 전자가 많다는 뜻이니까 전자수를 바로 써보면 A 같은 경우에는 2x 플러스 m이 되고, B 같은 경우에는 3x에서 m만큼의 전자가 줄어든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y도 마이너스다 보니까 플러스 3이라고 내가 적을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 세 개를 방정식 조합을 해서 한번 각각의 x가 몇 m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얘는 넘기고 넘기면 편하게 나온 상황이네. x가 2m이라고 나오는 상황이었어. 마찬가지로 이제 뭐 y, 뭐 그냥 뭐 요렇게 해볼까? 요렇게 해보면 x에다가 이제 2m을 대입하면
좌변이 얘가 이제 3m 3에다가 2m을 곱해야 되니까 6m이고 빼기 m이니까 5m인 상황이고 얘가 y 더하기 3인 상황이었어. 따라서 마찬가지로 y는 5m 빼기 3이라 내가 적을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 질량수가 26이라고 확실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게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의 개수가 질량수였어. 참고로 1모르 기준이야. 그러면은 1모르 기준으로 했을 때 3x랑 2y 더해서 26이 나와야 되니까 그냥 m 다 x랑 y에다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게. 그럼 x랑 y 대입을 해보면 x에다 2m을 넣으면 얘가 6m이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y에다가 얘를 대입을 하면 10m 그다음 마이너스 6 걔가 26인 상황이고 얘를 계산하면 얘가 32가 되고 얘가 16m이니까 따라서 m이 2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 그러면 x랑 y도 각각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x가 4인 상황이고 y가 2를 대입해서 얘가 7인 상황이었어.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다 대입을 해줄게. x에다가 이제 4를 대입하면 얘가 12고 얘가 8이고 y에다가 7 대입할 거니까 얘는 14고 마찬가지로 우리 m도 구해있다 보니까 얘가 2 플러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 바로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럼 z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개 더해서 얼마냐 물어보는 상황이니까 그럼 얘는 z는 18 그래서 정답은 5번이라고 하고 넘어가면 됐었던 문제였어. 이제 4번을 한번 해볼 텐데 자 4번도 이 교재에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전자를 1대1 매칭시키는 거를 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잘 해줄 건데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를 세는 게 좀 빨라.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적어볼 텐데 양성자는 각각 8, 9가 나오고 그다음 중성자 같은 경우에는 얘가 8 얘는 질량수가 18이다 보니까 얘가 10 그럼 얘가 10 마지막으로 전자 원자는 양성자랑 같아야 되니까 9, 8이 되는 상황이고 얘는 마이너스 하나만큼 많아요 했으니까 9인 상황이고 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어디서부터 눈이 가고 싶냐면 기억 빼기 니은이 1 차이가 1인데부터 먼저 눈이 가고 싶어. 왜냐면 0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일자리를 보면 일단은 기억이랑 니은 중에서 기억이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괜찮을까? 그러면 지금 내가 기억 빼기 니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셋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뺐을 때 1 차이가 나는 친구가 얘네 아니면 얘네가 됐어. 그러면 내가 산소의 이온이 됐든 플로린이 됐든 중성자가 전자나 양성자보다 많은 상황이니까 그럼 기억이 중성자라는 걸 우리가 잡을 수가 있어. 이제 그러면 두 번째로 기억이 중성자일 때 니은이 양성자인지 전자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어쨌든 니은이 양성자가 됐든 전자가 됐든 두 개가 다 00이 되는 상황은 딱 얘밖에 없네. 중에서 얘는 다 빼서 중성자에서 빼서 0이 안 나온 상황이고 중성자에 빼서 0이 안 나온 상황이니까 그럼 다가 86 탄소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나를 볼 텐데 나도 여기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니은이랑 디귿은 각각 양성자랑 전자 중에 하나였을 텐데 그거에 차이가 없다. 즉 얘는 원자라는 의미를 뜻해. 그러면 원자라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이니까 셋 중에서 얘는 이미 다로 구했으니까 둘 중에서 원자가 플로린 남은 상황이니까 얘가 나가 플로린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찬가지로 얘가 자연스럽게 이제 이온이 됐겠네. 그럼 88, 5 마이너스인 상황이고 그러면 얘가 지금 중성자에서 차이가 지금 1이 나는 게 얘는 2가 나고 얘는 1이 나다 보니까 니은이 전자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 그럼 자연스럽게 디귿이 양성자였네. 자 그러면은 바로 기억부터 보면 니은은 전자수다. 맞는 상황이었고 니은 기억은 가와 나와 같냐. 그럼 기억은 지금 중성자를 물어봤으니까 지금 중성자가 산소 마이너스랑 플루오린이랑 지금 같냐고 물어봤으니까 15로 같은 상황이었고 마지막 디귿을 보면 가랑 다는 동위원소냐 가랑 다는 동위원소가 맞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정답은 5번하고 넘어갔으면 됐던 문제였어. 자 이제 5번 한번 볼 텐데 마찬가지로 지금 분수형 자료니까 우리가 분수로 나타내줘야 되는데 조심해야 될 건 여기에 분수형 자료에 상대값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꼭 따져야 돼. 그래서 상대값이 만약에 있으면 이 분수형 자료를 이 자료를 믿으면 안 되고 그냥 각각의 A, B, C의 오른쪽이 됐든 뭐 위아래가 됐든 비율을 준 거지 내가 이걸 실제로 맞추려고 하면 안 돼.
근데 상대값이라는 단어가 지금 없는 상황이니까 나는 이거를 맞춰도 돼. 분모와 분자의 비율을 알려준 거야. 그러면은 지금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지금 전자수분의 질량수 나와 있다 보니까 내가 이제 이 자료를 새로운 자료를 써서 난 양분의 중이라고 한번 적어 보고 시작을 할게. 그러면 지금 전자수랑 같은 거는 양성자고 얘가 양 더하기 중이다 보니까 그럼 얘는 양성자가 3개일 때 중성자가 2개 합쳐서 양성자랑 중성자 합쳐서 7개니까 중성자가 4개가 됐을 거야. 처음부터 바꾸고 시작을 할까?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성자가 실제로 8개다 보니까 그럼 중성자가 8개를 맞춰주려면 각각의 곱하기 2씩 해서 얘가 3분의 8, 6분의 8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 마찬가지로 지금 양성자랑 중성자의 비율이 분수형 자료니까 분수로 내가 맞춰주면 얘는 양성자가 1개일 때 양성자랑 중성자가 2개란 뜻이니까 그럼 양성자랑 중성자의 개수가 비율이 같다는 뜻이야. 근데 지금 중성자가 8로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얘가 양성자랑 중성자가 같으려면 8이 되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8분의 8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 4분의 9도 마찬가지로 양성자가 4개일 때 중성자가 5개란 뜻이고 근데 실제로 중성자가 10개가 돼야 되니까 얘는 중성자 분자 자리를 10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곱하기 20해서 8분의 10. 그럼 선생님이 지금 구한 거는 이제 실제 값에 입각해서 양성자랑 중성자의 개수를 각각 구해봤어. 자 그러면은 바로 기억부터 보면 A랑 B는 동위원소냐 동위원소는 양성자가 같아야 되는데 양성자가 같지 않으니까 기억은 틀린 상황이었고 니은을 보면 C의 원자번호가 8이냐 그럼 C의 원자번호는 양성자 개수가 8이니까 맞는 상황이었고 마지막 디귿은 이번엔 양분의 양도 아니고 중분의 중도 아니야. 1g당 들어있는 동위원소끼리의 양분의 양은 원자수에 비례했었고 1g에 들어있는 동위원소끼리의 전자수의 양도 원자수에 비례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애초부터 A랑 C는 동위원소도 아닐 뿐더러 얘는 지금 양성자랑 중성자 즉 똑같은 애를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직접 세야 되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디귿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럼 디귿은 직접 세야 돼. 그럼 우리가 1g에 들어있는 양 플러스 중이 우리는 1몰이라고 외우자고 수업 시간에 좀 언급을 했던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양성자랑 중성자는 각각 비율로 따져야 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구하는 방법이 얘는 질량수 분의 양성자 수였고 얘는 질량수 분의 1몰 기준으로 중성자 수였어. 그래야 이걸 두 개 더했을 때 분자도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라서 질량수가 돼버리고 분모도 질량수가 돼버리는 통분되는 상황이니까 얘는 1이 됐을 거야. 그래서 바로 이거를 입각해서 디귿을 바로 분모 분자를 한번 적어볼 거야. 그러면은 1g에 들어있는 A의 양성자 수는 지금 A의 질량수가 두 개 더한 거다 보니까 얘는 그러면 두 개 더해서 분모부터 먼저 적어볼게. 그럼 분모는 14분의 A의 양성자를 물었으니까 얘는 6 상황이었고 마지막으로 분자를 적어보면 C의 질량수는 두 개 더해서 18이었고 그 중에서 중성자에 해당하는 건 10이었고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공간이 좀 없네. 그럼 얘는 18 곱하기 6분의 14 곱하기 10인 상황이니까 좀 2로 약분을 좀 쭉 해주면 얘는 지금 27분의 35인 상황이니까 1보다 큰 게 지금 맞는 상황이라서 디귿은 맞다 하고 넘어가면 됐었던 상황이었어.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제 좀 끊었다가 6번 7번 해보고 서술형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7번까지만 하고 1회차 해설 강의를 마쳐볼게. 자 이제 6번 한번 넘어가 볼 텐데 6번도 좀 전형적인 문제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단 여기서 하나가 이온이다 보니까 뭐 이온부터 먼저 눈이 한번 가볼게. 왜냐면 미지수를 일단 Y부터는 먼저 눈이 가면 안 되지. 미지수가 지금 두 개가 나온 상황이니까 X나 Z부터 먼저 눈이 가는 상황인데 지금 X에서는 저 X가 지금 양성자, 중성자, 전자인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바로 이제 이온부터 한번 눈이 가보면 얘는 2 플러스라는 것 자체가 양성자 개수랑 전자 개수가 분명히 지금 전자 개수가 더 적은 상황이었어. 그럼 다시 말해서 전자 개수가 적어야 되는데 개수 두 개가 똑같다 보니까 니은이 여기를 보고 얘가 전자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지금 두 개가 차이가 나는 것도 지금 맞는 상황이네. 그러면 바로 이제 X로 넘어갈 텐데 그럼 X로 넘어가서 여기가 전자면 X는 원자이기 때문에 양성자 수랑 같아야 돼서 얘가 5이면서 기억이 양성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은 지금 x가 오면 여기가 이제 9인 상황이야. 마찬가지로 y 같은 경우에도 원자기 때문에 여기가 9가 나와야 줘야 돼. 그럼 따라서 y는 얼마가 나오냐면 3분의 1을 이항시키면 되겠네. 3분의 1을 이항시키면 y가 6이 나오고 그럼 여기가 8. 여기를 8이라고 또 대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게 중성자니까 디귿이 중성자라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 자 그러면은 바로 기억부터 풀어보면 기억은 양서자냐? 기억은 양서자가 맞는 상황이었고 이제 니은 x의 질량수는 11이냐? 그럼 x의 질량수는 양 더하기 중이다 보니까 11이 맞는 상황이었고 마지막 디귿 x부터 z까지 중성자의 개수는 우리 주황색 디귿으로 구했으니까 10, 즉 y에 해당하는 게 제일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정답은 5번하고 넘어갔으면 돼. 이제 마지막으로 7번을 보고 1주차 이제 해설 강의를 마무리 한번 지어볼 텐데 마찬가지로 문제를 읽을 때 얘는 우리가 오비탈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조건에 명확하게 하면서 이 조건들을 꼭 필요한 조건들을 실수 방지용으로 꼭 이렇게 밑줄이나 동그라미를 꼭 치고 갔어야 돼. 그럼 얘는 이주기라는 게 좀 상당한 자료 중에 하나였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였고 그럼 이주기가 우리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얘가 양성자 개수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양성자 개수의 범위가 3부터 10까지가 가능해. 그치? 11부터 나트륨은 3주기다 보니까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가랑 나랑 양성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좀 팁을 줬어.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양성자나 중성자분의 중성자 개수가 양성자 개수보다 더 많다고 했으니까 내가 가정을 하고 풀어도 뭐 틀리진 않는 상황이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얘가 많다 보니까 얘를 중성자로 바로 잡고 얘를 양성자로 바로 잡고 시작을 해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어. 리을을 보고 근데 굳이 내가 그게 싫다라고 하면 뭐 자료를 좀 더 활용을 해줘야겠지. 자 그러면은 일단 리을은 중성자랑 양성자가 같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러면 리을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일단 B랑 D는 안 돼. 그럼 A랑 C 중에서 하나였을 거고 왜? B랑 D는 양성자나 중성자의 수가 같아야 돼. 아 그렇구나.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질량수가 지금 A, B, C, D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D가 꼴찌고 A가 1등이다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얘가 A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얘가 A가 돼버리면 지금 A랑 또 동위원소가 바로 이제 니은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얘는 더한 게 20, 얘는 더한 게 19. 그럼 바로 A가 질량수가 제일 큰 게 모순인 상황이야. 그래서 얘는 이게 안 되고 그러면 얘는 리을이 자동으로 C밖에 안 되겠다. 괜찮을까?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기니디에서 좀 찾아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럼 A가 지금 제일 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질량수가 그럼 마찬가지로 동위원소가 얘가 8이 되고 얘가 8이 되는 순간 중성자가 10보다 커야 되니까 얘가 8이면 또 안 맞는 상황이야. 그래서 얘를 A를 뭐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가 10이 됐을 때 아니면은 여기가 11이 됐을 때 이렇게 두 개로 좀 잡고 싶은데 여기가 11이 돼버리는 순간 동위원소가 지금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여기를 선생님이 10이라고 잡으면 여기를 10이라고 잡아서 동위원소를 만들어서 그러면은 그 중에서 질량수의 합이 크네. 얘가 A고 그러면 A랑 B랑 동위원소니까 얘가 B.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D가 되면서 지금 B랑 D는 양성자랑 중성자가 같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를 8이라고 잡아버리면 이제 마찬가지로 모든 모순이 없는 상황으로 지금 끝난 것 같아. 그래서 바로 기억부터 보면은 나는 양성자 수이다. 그럼 나는 양성자 수가 맞는 상황이었고 니은은 A냐? 그럼 니은은 A가 맞는 상황이었고 마지막 디귿 C의 양성자 수를 물어봤으니까 C의 양성자 수는 9. 원자 번호는 9번인 상황이라서 정답은 5번하고 넘어갔으면 돼. 참고로 선생님이 계속 이제 가정을 하면서 좀 풀었는데 어떤 거? 양성자나 중성자 나와 있을 때 중성자가 더 크다라는 조건으로 가정하고 풀었는데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안 풀고 풀 수 있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양성자 수가 3에서 10에 입각해서 A가 가장 크도록 만들어주면 돼. 그래서 A가 질량수가 가장 크도록 만들려면 얘가 바로 조금 까다롭긴 하다. 그럼 얘가 이제 10까지니까 얘가 최대 10만큼 10 경우의 수가 8, 9, 10 중에 하나고 괜찮을까? 지워볼게. 자, 두 번째로 얘는 C인 게 남은 상황이니까 지금 C 얘가 더해서 19가 되니까 C가 질량수가 일단 19보다 커야 돼. 뭐가? A랑 B가.
그러면 19보다 커야 되는 상황이니까 얘가 8이 되는 순간 19보다 커야 돼. 19보다 커야 되는데 야 일단 동위원소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8이 되면 이제 가정을 좀 해야겠네. 여기가 8이 되면 얘네 두 개가 동위원소. 그러면 그 중에서 A랑 하나가 B인데 지금 A가 가장 커야 되니까 8은 애초부터 그러면 A가 동위원소가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가 A인데 참고로 여기가 12도 되나? 좀 복잡하네. 그래서 얘는 조금 따질 게 좀 많다 보니까 이 조건들을 하나하나 세하면서 따져야 되는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양성자나 중성자가 일반화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순이 안 떨어지면 그냥 중성자가 많다라고 풀면 돼. 그래서 얘는 따로 질문을 개별적으로 하면 선생님이 얘는 양성자 중성자 크기 비교를 모르는 상황으로 우리가 일반화가 안 된 상황으로 푸는 방법을 개별적으로 알려줄게. 자 그러면 WT 1회차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